자, 여러분, 21년 기출 경희대 16번, 18번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문제가 3개 있으니까 문제부터 먼저 확인하고 내용을 재구성해보죠. 자, 16번에 보시면 infer 추론 문제입니다. 내용일치 문제인데 지문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1번에 보시면 여러분 저희가 추론이나 내용일치 문제를 낼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테라스가 잉카와 마야 문명에 대한 얘기라는 걸 여기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야와 잉카 문명이 소재인가 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모든 테라스가 다 사라진 건지 테라스가 우선 집에 있는 발코니를 얘기하는 건 아마 아닐 거예요. 2번에 보시면 자,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위대한 두 문명, 이게 바로 잉카와 마야 문명일 거고 이것은 사라졌다 before. 여러분, 내용일치 할 때는 전과 후가 중요합니다. 스페인 정복 이전에 사라졌는지 이후에 사라졌는지를 확인하시면 되죠. 전후가 중요하고요. 자, 3번에 보시면 both. 내용일치 문제에서는 둘 다 그런지 둘 다 아닌지 또는 둘 중에 한쪽만 그런지 아닌지 이 both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잉카와 마야 문명 둘 다 stone, 돌을 사용한 문명인지 아니면 한쪽만 돌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잉카와 마야 문명의 특징을 확인해야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4번에 보시면 두 고대 문명 도시가 similar. 내용일치 문제에서는 같고 다르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같았는지 달랐는지 확인해야 돼요. 5번에 보시면 내용일치에서는 부정어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뭐가 고고학자들이 잉카와 마야 문명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보기향의 키워드만 종합해 보면 잉카와 마야 문명은 어느 시점에 사라진 것 같고 이것을 고고학자들이 살려냈는지 못 살려냈는지 그리고 살려냈다면 두 문명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확인하면 되겠어.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17번 지칭 대상 그것들인지 그들인지 복수 대상으로 지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밑줄에 있는 문장 앞문장 힌트가 됩니다. 18번에 경희대 문제는 독해 안에 출제자가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휘에 밑줄을 쳐놓는 문제가 많은데요. 어휘력으로도 물론 맞출 수 있겠지만 잘 몰라 문맥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haphazard 어떤 단어인지 확인해 볼 텐데 빈출이랍니다. 이런 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지문 들어가도록 하죠. 지문이 두 단락이라는 건 좀 길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지문에서 중요한 것은 마야와 잉카 문명의 특징이니까 1번 문단보다는 2번 문단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 문단에 힘을 많이 빼시면 안 됩니다. 1번 문단에서 소재 확인하시죠. 자, 스페인의 conquistado라는 표현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정복자들이 New World는 아메리카 대륙이고요. 이들이 바로 원주민들의 삶을 drastically reshaped, 완전히 바꿔놓았다. 너무 어려운 표현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두 문명이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인과 확인하세요. 스페인 정복자들 때문에 두 문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문명이 잉카와 마야 문명인 것은 보기안에서 추론 가능해요. 그 다음에 벌써 저희가 출제 포인트를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Shortly after, 직후란 뜻이고요. 짧게가 아니에요. Soon after, 모한 직후에 The Europeans니까 스페인 정복자고요. 스페인 정복자들이 잉카와 마야 문명을 발견한 후에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전후 관계 중요해요. 그리고 인과, 스페인 정복자 때문에 문명이 사라진 겁니다. 자, 여러분 사라졌다는 얘기를 반복해주면 되는 거죠. disappearance란 키워드를 계속해서 변주할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즉, 이때의 대의는 누굴까요? 도시를 남겨놨으니까 문맥상 앞에 나와 있는 Europeans, 스페인 정복자들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 위대한 도시들에게 무엇을 남겨놓다? 여러분 지문을 읽을 때는 부정어에 주의하셔야죠. view, 약간이라 읽지 마시고 거의 남겨놓지 않았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전면적으로 그 도시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사라진 원주민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글을 멈추면 2번 단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완전히 사라진 거라면 그 문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끈기 있게 읽어봅시다. 사라진 원주민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vanish가 바로 disappearance랑 비슷한 키워드입니다. 사라진 inhabitants, 거주민, 원주민들에 대한 기록이 few, 거의 없어요. 그 결과 forcing, 고고학자들이 뭐 할 수밖에 없다? piece together, reconstruct, reconstruct, 다시 재구성하는 겁니다. What remains, 남아있는 기록들을 다시 조각조각 맞춰보게끔 만든 거죠. 즉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남은 소수의 정보를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이 사라진 문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아내려고 애썼대요. 여러분 지금 1번 단락이 사실은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정보를 챙길 필요가 없고요. 이 정보 중에 핵심만 챙기시면 돼요. 수사를 다 걷어내고 스페인 정복 때문에 위대한 두 문명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기록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one more. 이들의 삶에 대해 알 방법은 있어. 이 얘기를 길게 한 것뿐이고요. 중요한 건 뭘 알아냈는지가 핵심 아닐까요? 주제는 고고학자들이 애써서 알아낸 바로 사라진 문명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2번 단락에 있는 거죠. 자, 2번 단락에서 중요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복양에서 확인하셨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잉카와 마야 문명의 공통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대부분의 정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도시의 유적에서 수집된 정보들, 이것들은 무엇을 견뎌내냐면 세월을 견뎌냈는데 언제 이후로? 이 문명들이 돌로 만들어진 이후죠. 이 스톤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하셔서 조금만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목재로 만들어진 문화라면 금방 사라졌겠지만 아무리 파괴되어도 돌로 만들어진 문명이라 조금은 살아남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는 예시죠, 여러분. 반전이 있는 곳이니까 2번 단락의 주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쳐볼까요? 자, 대조가 분명한 while도 중요한 힌트죠. 여러분 여기를 주제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입체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1번 단락이 빼시면 안 돼요. 두 문명이 모두 다 같은 머티리얼, 석재로 이루어졌지만 공통점을 먼저 얘기해 주죠. 이응일치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They integrated their city. 그들의 도시가 누구의 도시일까요? 잉카인과 마야인들의 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도시를 통합하고 세울 만한 주체니까 사람일 거고 그 다음에 도시의 주인이니까 그 도시에 살던 거주민들을 얘기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문장에 나와 있는 they도 역시 문맥상 그 도시의 거주민들이겠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도시를 인테그레이트 만들어낼 정도의 주체가 될 만한 사람들 4번 잉카와 마야인들이야 바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주제는 여러분 거의 끝났어요. 이 두 도시의 공통점은 석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차이점은 도시를 만든 방식은 달랐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두 도시가 같은 소재, 이때 머티리얼 스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잉카와 마야인들은 그들의 도시를 differently, 다르게 통합시킵니다. integrate과 into를 보세요. A를 B와 합치다, A를 B에 통합시키다. 주변 환경에 통합시키는 방식은 달랐다.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변 환경을 활용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뒤에 근거가 이어질 텐데 여러분 조금만 읽고도 어떤 식으로 도시를 만들어냈는지 차이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잉카인들에게 있어서 이제부터 차이점이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잉카와 마야인들은 둘 다 석재 문명을 이루었지만 도시를 만드는 방식은 달라요. 잉카인들에게 그들의 기술은 이러한 도시의 건설을 어떤 식으로 가능하게 하냐면
sculpting, 조각하는데 주변에 있는 그런 지형 지물들을 조각해내면서 도시를 만드는 거고 도시를 만들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sculpt, 석지니까 조각했을 거고 그 다음 볼까요? incorporate into, terrace라는 표현이 여기서 집인 것 같지는 않고요. 몰라도 읽을 수는 있어요. 경사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넓고 편편한 땅이죠. 즉 그들의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변에 있던 경사지들을 their cities, into their city, 도시 안에 통합시켜요. 무엇을 위해서? 농지나 또는 정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읽은 세 줄을 여러분 좀 깔끔하게 읽으시려면 불필요한 걸 지우시고 키워드만 읽으세요. 잉카인들은 도시를 아주 매끈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땅을 그들의 용도에 맞게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간 겁니다. 즉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빈틈없이. In comparison. 그러나 대조적으로 이제 마야인들이 어떤 식으로 도시를 만들었는지 뒤에 내용이 나올 텐데 중요한 건 잉카인들의 seamless한 방식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자, in comparison이 중요한 키워드죠. 마야인들은 도시계획. 마야인들의 도시계획은 무엇과 비교했을 때, 잉카인들과 비교했을 때는 haphazard. 이 단어가 중요한데 여러분. 마야인들의 도시계획은 not planned.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seamless, 깔끔하고 sculpting,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조각하고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우연한 방식, 임의적인 방식, 계획 없이 하는 방식으로 도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잉카와 마야 문명이 도시를 이루는 과정의 대조가 뚜렷해요. 앞부분은 매끈하고 계획적이고 뒷부분의 마야의 도시 계획은 우연에 의한 계획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도시가 형성되게 됩니다. haphazard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뒤를 더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즉 무엇이 없을까요? lacking. 광범위한 도로 체계가 없어요. 도로라는 것은 깔끔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도로 시스템이 없다는 건 seamless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없다? organize가 planned죠. 계획된 그러한 레이아웃, 설계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잉카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적인 도시의 설계도가 없이 도시를 만든 거죠. 자, 마야의 도시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organically, 계획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읽으시면 되죠? haphazardly와 비슷해요. naturally.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도로 시스템이나 도시 계획의 체계가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겁니다. 중앙의 광장으로부터 주변의 농경지까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잉카와 마야 문명의 차이점 이해하셨나요? 한쪽은 체계적이고 깔끔해요. 반대로 한쪽은 계획이 없어. 무계획이야. 좋은 말로 organically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둘 다 소재는 석재 문명이지만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은 하나는 계획적, 하나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맞춰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자 잉카와 마야의 모든 경사지가 다 사라졌다. 경사지가 주어라는 것도 이미 틀렸고요.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2번에 보시면 두 문명은 말이죠. disappear, 사라졌다. before가 틀렸네요. 정복된 이후에 사라졌다라고 1번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shortly after, 여기 읽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두 문명 모두 다 석재를 사용했다. 여러분, 이게 주제부 아닙니까? 주제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알아보기 쉬운 보기양이 다행히 가장 정답이에요. 정답은 3번. 두 문명의 공통점, 석재 문화, 문명. 4번에 보시면 두 도시가 similar, 비슷한 방식으로 도시와 그 주변 환경을 통합, 도시 형성했다는 얘기고요. similar가 틀렸죠. 우리 글의 주제는 도시가 형성된 과정은
differently. 완전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부, 소재는 같지만 도시 형성 과정은 달라. 이 부분이 주제니까 여러분은 보기양 4번이 정확히 주제 모순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 impossible, 가능하지 않다. 고고학자들이 두 문명에 대해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 글이 어떻게 쓰여졌겠니? 1번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고고학자들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얼마 남지 않은 거의 없는 정보들을 piece together. 어떻게든 모아서 one more 두 문명에 대해 이전보단 더 많이 알게 된 겁니다. 1번 단락에 비해서 모순이니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론이나 내용일치가 복잡하면 어떻게 한다? 주제 보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3번이 주제예요. 17번 아까 하셨고요, 여러분. 18번 보도록 합시다. haphazard란 뜻은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limited, 얼마 안 된다, 제한돼. 이 단어는 다 아실 거고요. 적은 도시 계획이 적었어? 또는 제한이 있었어? 그렇지 않고요. particular한 표현은 여러분, perpendicular한 표현은 쉬운 단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vertical, 수직이란 뜻입니다. 도시 계획이 수직적인가요? 차이점은 계획적, 매끈한 것과 비계획적, 임의적인 것의 대조지 수평과 수직의 대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 perpendicular 주의하시면 되고요. random하다는 표현이 바로 계획돼 있지 않다는 거죠. 우연하다는 겁니다. 무계획적 이렇게 4번에 보시면 meticulous한 단어는 꼼꼼하다는 뜻입니다. 도시계획이 꼼꼼했니? 그래서 4번 꼼꼼한이란 단어 또 알아두셔야겠죠. conventional, 도시계획이 전통적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in comparison, 계획적과 무계획적을 대조하셨지. 최신이야, 전통적이야. 이렇게 대조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랜덤이죠. 여러분, 무계획적이다, 우연하다, 또는 책임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랜덤을 빈칸 추론시키거나 haphazard란 단어를 물어보는 건 아주 빈출 포인트예요. 그래서 계획적인 반대말, 무계획적이고 임의적이고 무질서한 또는 우연한이란 단어는 haphazard, random 또는 chance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문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잉카와 마야 문명의 특징에 대해서는 수업 용어의 정말 빈툴입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유는 정보가 많기 때문인데 정보가 많을수록 어떻게 처리한다?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정보를 압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중요한 건 같고 다르고예요. 출제자의 관심은 같은 점과 다른 점에 있지 기타 사소한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다. 지문의 정보가 많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글의 구조, 전후, 인과, 공통 차이, 또는 구문상으로는 부정, 삐오나 impossible 그런 부분에 신경 쓰시면 아무리 복잡한 지문도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6, 18번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